안녕하세요. 이군어학원 이유토익 담당하고 있는 유승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3년도 10월 토익 예상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 토익 어휘들을 항상 열심히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문법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이번 달부터 좀 바뀐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이번 달부터 제가 설명을 입문반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문제 자체는 정기시험과 똑같은 난이도 수준이지만 설명을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 저희가 입문반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토익 예상 문제 설명을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도 이전과는 다르게 5, 6 이렇게 한 세트로 이전엔 풀었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문법 문제 20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 20문제 이렇게 해서 40문제 파트 5 문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까지 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5에 한정해서 한 세트분 5분 한 세트분을 풉니다. 대신 이전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볼까요? 먼저 토익 시험을 문제를 푸실 때는요, 항상 보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읽기 전에 보기를 한번 쑥 보세요. 그래서 보기를 봤을 때 단어의 생김새가 비슷하다 아니다 라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A, B, C, D 공통적으로 다 빌드라는 단어 말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경우 이런 문제를 품사 문제라고 합니다. 품사 문제. 또는 어용 문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이니까 익히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품사 문제가 나오면 문장 구조, 빈칸에 어떤 품사를 쓰는 것이 구조상 맞을 것인가 이거를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의 앞을 보면 원래는 원스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쉼표까지 요게 이제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emolition부터 주절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절에 명사 나오고 전치사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전치사 뒤에는 그렇죠.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the old blank 그 다음 이제 동사 나왔으니까 전치사 뒤에 나와야 될 명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명사를 써야 되고요. 참고로 지금 the old, 더도 있고 형용사도 있잖아요.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는 명사는 일반적인 그냥 명사 아니면 빌딩이 건물이라는 뜻의 명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죠. 하지만 동명사의 경우에는 형용사 뒤에 오지 않습니다. 형용사 뒤에 오는 건 일반적인 명사. 그래서 빌딩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도 있고 명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명사 말고 명사라고 생각한다면 빈칸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the old builder 하면 오래된 나이가 먹은 건축업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딩 하면 오래된 건물. 요거 갖고서 해석해서 푸는 건데 둘 다 문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해석을 해서 푸는데요. 요 부분만 해석해서 답이 나오면 더 이상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요 부분만 해석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면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늙은 건축가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건물일까요? 느낌상은 오래된 건물이 더 자연스러운데 자신 없으면 좀 더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부분부터 같이 읽어야겠죠? 앞에 부분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빌더 건축가를 집어넣으면 늙은 건축가의 철거가 시작될 겁니다. 이 말이고요. 빌딩 집어넣으면 오래된 건물의 철거가 시작될 겁니다. 해석상 빌딩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D번의 빌딩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동명사는 형용사 뒤에 쓰지 말라고 한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이 동명사 앞에 형용사 써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2번 문제를 봤더니 보기 먼저 항상 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보니까 공통되는 생김새 자체가 더 어떤 공통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휘 문제, 이런 경우에 어휘 문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경우에 지금 A, B, C, D에 있는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 in order 이게 이제 언제 쓰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토익에서 in order 나오면요. 정답으로는 in order 투부정사 이거만 나옵니다.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in order 뒤에. 그래서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거 말고 in order that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in order that이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in order가 빈칸의 정답으로 되려면 뒤에 투부정사나 아니면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때만 쓰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뒤에 he would not have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A번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B번의 in case는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뭐뭐인 경우에 또 뭐뭐를 대비해서라는 접속사예요. 그 다음 C번의 even yet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왜 써 있습니까? 써 있는 여기에 이제 even yet이 들어간 이유는 별거 아니고요. 그냥 토익에서 오답에 등장했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없으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D번의 so that.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접속사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벌써 B하고 D 이런 게 접속사잖아요. 원래 A, B, C, D 단어를 보면서 단어들의 품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보기에 있는 단어들의 품사가 같으냐 아니면 같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1번 문제에서는 A번의 build는 그냥 동사입니다. 그죠? builder는 명사고요. to build는 투부정사라고 하죠. 물론 이제 투부정사도 품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별하는 건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일단 건너뛰고요. 빌딩은 건물이라는 명사 아니면 동명사잖아요. 이렇게 단어들을 보고서 이 단어의 품사가 뭔지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2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고 in case나 so that은 접속사다. 그리고 in order는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다. even yet은 뭔지 모른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에 혹시 접속사가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보기에 접속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문장의 주어 동사가 두 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접속사는 언제 써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두 개 있을 때 쓰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Mr. Martinez opt가 선택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would not have to sit 이것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동사가 두 개 있죠. 앞에 있는 단어 명사들이 주어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두 개 있는 문장이니까 빈칸에는 접속사 써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B랑 D가 정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B도 접속사고 so that도 접속사인데 어떻게 풉니까? 이럴 경우에 해석해서 푸셔야 돼요. 해석해서 만약에 접속사가 나왔을 때 문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접속사는 종류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리고 형용사절 이끄는 접속사, 그 다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는데 만약에 보기에 있는 접속사들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 문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있는 in case와 so that은 둘 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종류가 완전히 같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해석해서 푸셔야 됩니다. 해석해서. 자,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위에 거부터 이제 해보죠. 주절부터 다 해석해야 됩니다. 마르티네즈가 opted to choose 투부정사 하기로 선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opt 투부정사는 자신의 비행기 좌석을 고르기로 선택했습니다. beforehand 미리 말입니다. 빈칸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He would not have to sit in an aisle seat. 통로 쪽 좌석에 앉지 않으려고, 뭐뭐하지 않으려고. 이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D번에 so that입니다. 그렇죠? B번에 in case, 뭐뭐인 경우에 하면 앉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 문제 들어보셨는데 이전에 설명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난이도가 같습니까? 지금 이제 이전보다 제가 좀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있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기본적인 걸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토익 책에서 문법적인
문법 부분을 좀 따로 보시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나 또는 학원에서 입문반 수업을 들으시면서 기초를 좀 닦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로 갈게요. A, B, C, D 봅니다. 보기 항상 먼저 본다고 했으니까 hardly는 거의 않다라는 부사예요. 거의 않다. not하고 비슷합니다. harder은 이거 ER 붙였죠? 비교급입니다. 형용사나 부사에다 ER 붙이면 비교급인데 harder가 이제 hard 뜻이 열심인 이런 뜻이 있죠. 열심인. 그러면은 더 열심히 그죠? 더 노력하는 그리고 또는 열심히 이런 것도 있고요. 어려운 인도 있죠. 그래서 더 어려운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hardest는 최상급. 역시 이제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이고요. 그래서 가장 열심히, 가장 열심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가장 어려운 뭐 마지막에 hard가 이제 hard와 hardest의 원급입니다. 원래 모습. 그래서 역시 형용사나 부사. 그래서 A하고 C, D는 부사 또는 형용사 아니요 A, B, C, D 넷 다 똑같은 이제 얘만 부사죠. 나머지는 형용사 부사니까 품사가 같습니다. 그런데 빈칸을 봤더니요. 빈칸에 앞에 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가 나오면 뒤에 꼭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보기에는 명사가 없었어요. 이럴 경우에 자 더가 있는데 명사가 안 나와도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최상급이 나오면 안 나와도 됩니다. 최상급이 나오면요. 더만 쓰고 더 형용사 또는 더 부사만 쓰고 명사를 안 써도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의 hardest가 되겠군요. 저절로 이렇게 되고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일반적으로 더 다음에 명사 쓴다.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형용사나 부사의 최상급의 앞에는 더를 쓰고 형용사 앞에는 꼭 더를 써야 됩니다. 형용사 최상급 앞에는 부사 최상급 앞에는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써도 되고 그리고 최상급이 나올 때는 뒤에 명사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 having worked the hardest 하면 가장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한다.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A, B, C, D 봤더니 자 넷 다 implement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D번의 implement가 시행하다, 이행하다, 실행하다, 이행하다 동사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원형이죠. 동사의 기본 모습. 그 다음 B번의 will be implemented는 동사는 동사인데 이런 거 이제 미래 수동태라고 합니다. will be pp. 미래 수동태. 그 다음 are implementing은 진행형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a니까 현재 진행형. 그 다음 to implement는 투부정사예요. 자, 조심하실 건요. A, B, D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제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니까 빈칸에 만약에 동사가 필요하다면 C번 정답이 안 되겠죠. 일단 동사가 문장에 필요한지 안 하는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New rules concerning lateness and unexplained absences at Fat Burger Fast Food Outlet blank on November 15th. 자,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가 없으니까 C번은 안 되겠고요. A, B, D에서 골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동사 문제가 나오면 뭐 수동태로 쓸까요? 진행형으로 쓸까요? 아니면 그냥 현재 시제죠. 이건 단순 현재라고 합니다. implement 같은 경우 이거로 쓸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씩 따지셔야 돼요. 뭘 따지냐면 먼저 첫 번째 주어를 보시고요. 주어를 보고 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동사가 단수나 복수에 맞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일치 문제라고 합니다. 주어가 단수일 땐 단수동사 쓰셔야 되고요. 주어가 복수일 땐 복수동사 쓰셔야 됩니다. 지금은 맨 앞에 나온 명사 new rules 이게 이제 첫 번째 명사니까 주어가 되는데 복수죠. 그래서 복수일 때 쓸 수 있는 동사 will be implemented 이거 복수일 때 쓸 수 있고요. will be are도 복수일 때 쓸 수 있고 implement 이것도 이제 복수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수일치 문제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 두 번째, 자 수일치로 풀 수 없으면요. 이번에는 능동태가 좋을지 수동태가 좋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동태, 수동태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능동태일 때는 주어인 명사를요, 주어가라고 해석하세요. 수동태 동사를 써야 될 때는요, 맨 앞에 있는 주어를 주어를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그냥 능동태든 수동태든 똑같이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부러 수동태라고 해서 동사를 실행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외려 이제 한국말에서는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 능동태 동사를 쓸 땐 주어가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수동태 동사 쓸 때는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주어를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규칙이 능동태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새로운 규칙이 실행합니다. 그리고 수동태일 때는요, 새로운 규칙을 실행합니다.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고민할 거 없이 탁 들었을 때 자연스러운 거. 그렇죠. 새로운 규칙을 실행합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수동태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죠. 그래서 A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뒤에 나오는 11월 15일은 시제 힌트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10월 예상 문제를 푸니까 11월 15일 앞으로 있어야 되는 미래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래 시제 고르는 그런 거가 아니고요. 11월 15일이 작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1월 15일 갖고 풀 수 없습니다. 능동수동으로 푸시는 겁니다. 5번 문제로 갈게요. 5번 문제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대명사 경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대명사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 중에서 이제 데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격 이렇게 부르죠. 여기다 쓸까요? 데이, 주격, there, 소유격, them, 목적격, 그 다음에 theirs, 이거는 이제 소유 대명사라고 하죠. 그들의 것. 마지막에 themselves, 이거는 이제 어려운 말로 제기 대명사, 쉬운 말로는 셀프 대명사. 셀프 대명사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굳이 문법 용어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셀프 대명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뭔 얘기인지 알면 되죠. 여기서 이제 맨 앞에 나오는 they 같은 경우는요, I나 you, she, he처럼 주어로만 써야 돼요. 그래서 주격이라고 부르잖아요. their 같은 경우에는 their, my, your 이거 해석하면 그들의, 나의, 너의 또는 her, 그녀의 이런 것들은 뭐뭐의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소유격, 형용사입니다. 소유격은 품사가 형용사라서요, 뒤에 명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명사가 뒤에 없으면 소유격을 쓰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보면 빈칸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대열 같은 거 쓰지 마세요. 그죠? 대의는 뭐로 쓴다고요? 주어로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사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죠? 쓰면 안 돼요. th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격이라고 해서 동사 뒤에나 또는 동사 뒤에나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치사 뒤에 빈칸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them을 써도 되는데 보기에 them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없으니까 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 theirs는 그들의 것인데 소유 대명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소유 대명사. 앞에 있는 세 개는 격이라고 불렀죠. 근데 얘를 소유 대명사라고, 죄송합니다. 소유 대명사. 소유 대명사라고 이제 부르는 거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처럼 어느 한 자리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대명사로서의 역할, 주어도 되고요, 목적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전치사 뒤에 theirs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themselves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용법만 알려드릴게요. themselves의 한 가지 용법은 동사,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씁니다. 동사 뒤에, 그 다음 전치사 뒤에. 그러니까 them하고 themselves는 똑같죠. 그죠? 그럼 차이가 뭡니까? them과 themselves가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온다면.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요. 주어와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같으면 them으로 쓰면 안 되고 themselves로 씁니다. 다르면 them으로 쓰고요. 예를 들어서 I love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다가 them 쓸까요? themselves 쓸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어가 I이기 때문에 주어랑 목적어 themselves는 다르죠. them은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themselves 쓰시면 안 돼요. them이 정답입니다. 반면에 people, 사람들은 love,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하고 하면
주어랑 동일한 게 되니까 이럴 경우 themselves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them과 themselves는 위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them이 맞을까요? themselves가 맞을까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주어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 설명드렸나요? 여기 나온 거?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C번과 D번이에요. 그죠? C번과 D번. 이때 이제 C일까요? D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해석으로 푸셔야 돼요.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데 명심할 거 하나. 뭘 명심해야 되냐면 by가 앞에 전치사 다음에 있잖아요. 그때 이런 경문제가 나왔을 때 셀프 대명사가 있으면 얘가 답이 될 확률이 90%예요. 여지껏 토익 시험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얘를 먼저 해석하기보다는. 그런데 이게 by 다음에 셀프가 오는 건 수거로 혼자서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새로운 온라인 경제 인사이클로피디아 그 백과사전이 allow A 투부정사 A한테 투부정사하기 허락합니다. 사용자들이 to edit article하면 기사죠. 기사를 편집하도록 합니다. by themselves 혼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정답입니다. 좀 아까 제가 제기대명사, 셀프대명사 쓸 때 주어랑 일치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주어가 뭐죠? 인사이클로피디아죠. 문장의 주어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학원이나 이제 토익 수업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그럴 겁니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가로치라고요. 그래서 to edit부터 투부정사거든요. 어디까지냐면 끝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제기대명사, 셀프대명사는 투부정사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to edit articles, 기사를 편집한다. 요 기사를 편집한다라는 말에 의미상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문장의 주어를 찾는 게 아니라. 아까 people love themselves에서는 love가 love themselves에서 themselves는 love의 목적어거든요. 주어는 people이고 이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인 people하고 themselves를 맞히는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동사 allow랑 그리고 그거의 주어인 인사이클로피디아하고 제기대명사가 맞히시면 안 됩니다. 투부정사 안에 있는 걸 가로치셔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랑 대명사를 맞히셔야 돼요. 셀프 대명사를. 그러면 투부정사 누가 편집하는 거였어요? 앞에 있는 사용자가 편집하는 거죠. 복수명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hemselves, 복수 가리키는 themselves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도 동사들이 쭉 보이네요. is, has been, could be. 그죠? 아까 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수일치.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능동수동 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시제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수일치를 봤더니 판단고 인테리어즈,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데 여기 대문자로 썼지 않습니까? 판단고하고 인테리어의 첫 단어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판단고야 맨 앞에 나온 거니까 대문자로 당연히 쓰고요. 뒤에 있는 인테리어까지 얘를 대문자로 썼다는 얘기는 이게 회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니까 뒤에 S가 붙은 게 복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이름입니다. 끝. 그렇죠? 삼성전자를 영어로 삼성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하거든요. 끝에 S가 붙지만 그게 복수는 아니죠. 삼성전자 단수입니다. 똑같아요. 팬당고 인테리어즈도 그냥 인테리어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를 주어로 보세요. 그러면 is, has been, could be. 넷 다 주어가 단수일 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일치를 풀 수 없고요. 2번 능동수동. 그죠? B동사는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능동태예요. is 현재, has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죠, 잠시? 자, 뒤에 used라는 단어가 보이죠? used가 보이니까 이 뒤에 is used가 이렇게 있다고 보셔야죠. is used. 그러니까 이건 지금 be 동사가 아니라 use라는 동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물어보는 거죠. has used, has been used, 그 다음 could be used 이렇게요. 그렇죠? 아까 제가 능동수동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능동이면 주어가라고 해석하고 수동이면 주어를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use가 사용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이제 고용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사용할까요? 회사를 고용할까요? 둘 다 말 되죠. 회사를 고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어 둘 다
자연스러우면요 능동수동 그거로 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다른 거로 이제 풀어야 돼요. 그죠? 참고로 또 다른 힌트 알려드리면요. 지금 보면 동사 뒤에 바이가 보이죠. 그죠? 이러면 이제 수동태가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능동태일 때도 바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죠? 여기서는 이제 능동수동어 잘 안 되면요. 이번에 시제로 풉니다. 자, 그럼 시제를 풀 때는 시제 힌트가 되는 단어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over the past 12 months 이게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뜻이 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지난 12개월 동안. 이 말이 나오면 over the past 그럼 지난 얼마 동안인데 이 말이 나오면 시제는 항상 현재 완료 또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씁니다. 뭘 쓴다고요? 현재 완료랑 현재 완료 진행형. 그래서 답이 얘 아니면 얘네 has used 아니면 has been used 이 두 개만 현재 완료. 그죠? 이죠? 앞에 거는 이제 위에 건 현재 완료 능동태, 밑에 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럼 결국은 능동수동으로 푸셔야겠네요. 그죠? 자, 그럼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더 해석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을 더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데 능동태, 수동태 하실 때는요. 동사의 정확한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목조가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아시는 게 원래 가장 정확한 해석 방법입니다. 잘 모르면 그때그때 그냥 문장에 맞춰서 해석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모른다고 치고서 할게요. 능동태로 해석하면요. 판다고 인테리어가 사용합니다. 우리 회사에 의해서 이게 이제 능동태 해석이에요. 반면에 수동태 해석을 하면 판다고 인테리어를 고용합니다. 그죠? 수동태 해석할 때 바이는요. 자, 이 부분 해석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수동태 해석할 때 혹시 바이가 나오면 이 부분을 뭐뭐가라고 해석합니다. 이 부분을 뭐뭐가라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판단고 인테리어를 사용합니다. 고용합니다. 우리 회사가. 그래서 C번에 has been used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렇죠?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품사 문제죠? 비슷한 단어들 모습들이 wide가 다 들어가죠.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 빈칸 이제 품사 문제인지 딱 알고서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is라는 조동사와 regarded 간주하다, 간주되다겠죠. is regarded면 이 중간에 동사 사이에 이제 빈칸이 온 거예요. 동사 사이에 오는 빈칸에는 들어가는 품사가 딱 하나밖에 없죠. 뭐만 들어가죠? 그렇죠. 부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사가 정답이 되고요. 보기 중에는 B번의 widely 이게 부사죠. 참고로 be widely regarded는 널리 인정받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널리 인정받다. be widely regarded. 그렇죠?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역시 A, B, C를 보니까 인베스트가 다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품사 문제고요. 그래서 빈칸의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요. 이번에는 동사 has announce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announce라는 동사는요. 뭐뭇을 발표하다라는 동사로 뒤에 죽었다 깨어나도 목적어인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명사절이 와야 돼요. 목적어로. 이게 안 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동사마다 뒤에 뭐가 나와야 될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나운스 같은 경우에 100%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뒤에 뭐가 왔어요 지금? 전치사 to가 왔죠? 이 경우에는요, 예외 없이 어떤 거냐면, 뭐뭇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이 표현에서 원래는 어나운스 명사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명사절이 나올 경우에는 어나운스 다음에 누구누구에게란 말이 있다면 명사절보다 to 사람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어나운스 to 사람 그 다음 명사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빈칸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that is quarterly earnings were 이라는 명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좋으니까 B번의 investor, 투자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명사절을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announce라는 동사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이번에도 has been, 죠? 하고 빈 사이에 빵꾸 난 거죠. 그러니까 be 동사의 현재 완료인데 중간에 빵꾸 난 겁니다. 그럼 항상 들어가야 될 품사는 기본적으로 부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보기에 부사가 C번에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이거밖에 없죠.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역시 clean, cleanness, cleanliness 비슷하게 생겼죠? 품사 문제예요. 근데 빈칸을 앞을 봤더니 이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더가 있습니다. 더가. 근데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죠.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는 꼭 뭐 나와야 되죠? 그렇죠?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빈칸에 명사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명사 고르시면 되는데 A번에 clean은 깨끗한이라는 형용사도 있고요. 청소하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사는 없으니까 오답이고 B번에 cleanness NESS로 끝나는 명사예요. 이제 cleanness 하면요 청결함이란 뜻입니다. 정답이에요. cleanly는 이제 깨끗하게 부사겠죠. cleanliness는 최상급이죠. clean에 아까 이제 최상급 더가 나왔는데도 명사가 안 나와도 되는 경우 최상급 있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앞에 있는 because of 때문에 더와 상관없이 꼭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명사가 정답입니다.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 B, C를 딱 보는 순간요. 초보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게 생김새가 비슷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휘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A, B, C, D에 있는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제 품사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먼저 after는 뭐뭐 후에 라는 뜻인데 이게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전치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then은 그때 그리고 나서라는 부사. that은 명사절 접사 그리고 형용사절 접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또는 반면에 부사절 접사. 그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겹치는 것도 있지만 얘하고 얘네는 AD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부사절 접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AD는 부사절 접사가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품사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단어들의 품사를 좀 외우셔야 돼요. 모르셨던 분들은요. 혹시 이 단어의 뜻은 아는데 품사를 몰랐다 하는 분들은 품사와 꼭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단어 외울 땐 토익에서는 반드시 품사를 같이 외울 것. 단어와 뜻과. 자, 문장에 일단 will be transferred라는 동사 하나 보이고요. has been granted라는 동사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두 개 있고요. 접속사를 빈칸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B번에 되는 정답이 아니겠죠. 부사니까. 그리고 after가 전치사의 뜻일 때는 쓰지 않고 전치사로는 쓰지 않겠고요. 그래서 부사절 접사나 명사절 접사, 형용사절 접사, 부사절 접사 여기서 고르셔야 돼요. 참고로 지금 놓여 있는 위치는요. 명사 카이로 아피스 뒤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는 명사절 접사가 오지 않습니다. 형용사절 접사는 올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문장 맨 끝이라고 올 수 있겠죠. 문장 맨 끝에 부사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fter나 that이나 while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 셋 중에서 뭐가 답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해석해 보셔야 돼요. 해석해 보셔야 되는데 이때 제 눈에 힌트가 보입니다. 어떤 힌트가 보였냐면요. 주절 쪽의 동사가 미래예요. 그런데 종속절의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이 경우에 자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냐면요. 일단은 먼저 형용사절 접사가 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걸 써먹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형용사절 접사는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관계대명사.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자기가 속한 종속절인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she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work 비자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속한 종수절에서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절 접사 애프터하고 while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애프터인지 while인지 해석해서 고르는데, 지금처럼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제가 주절에는 미래고 종속절 부사절에는 현재 완료일 때, 그때 들어가는 답은 항상 애프터가 답입니다. 또는 once가 있어도 답이 될 수 있고요. as soon as가 돼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after 같은 또는 as soon as once 이런 접사들은요, 부사절 접사들은 뭐뭐한 후에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인데 시간과 관련된 뜻입니다. 부사절 접사가 시간과 관련될 경우에는 부사절의 의미가 미래일지라도 미래 시제를 안 씁니다. 저 잠시 좀 지워볼게요. 깨끗하게. 그렇죠? 예를 들면 부사절 접수가 시간을 나타내는, 원래 대표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접수가 when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en의 주어가 내일 뭐 할 때,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 미래 시제 써야 될 것 같지만 미래 시제 쓰면 안 되고요. 현재 시제 써야 돼요. 내일 뭐 할 때 이쪽의 주어는 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미래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부사절에서 이쪽 시제가 미래인데 이쪽 시제가 현재면 시간과 관련된 부사절 접사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영어에서 자, 그 미래의 사건이 두 개 일어난다고 잠깐 가정했을 때 A랑 B,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미래에 일어나는데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죠. 보면 B라는 사건이 이제 좀 더 나중에 일어나게 될 텐데, 이 미래의 두 사건 중에서 먼저 일어나는 이 사건을 강조할 때, 먼저 일어났다고 강조할 때는 어떤 시제를 쓰게 되면 미래 완료 시제를 쓰게 됩니다. 미래 완료, will, have, pp, 과거분사라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밥을 먹은 후에 너를 찾아갈게, 이렇게요. 밥을 먹은 후에 너를 찾아갈게. 그러면 밥을 먹는 게 먼저고요. 그럼 찾아가는 게 나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을 먹은 후에 이거를 will have pp, 밥을 먹은 후에 너를 찾아갈게. 그러면서 주어 will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말로 이 부분이 밥을 먹은 후에 너를 찾아갈게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밥을 먹은 후에라고 하면 접속사 after를 써줘야 돼요. 그럼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사죠. 그죠?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접사 after가 나오면 will을 자동 생략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완료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after 쪽의 시제는 현재 완료고 주절 쪽의 시제는 어떻게 돼요? 미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사절 나왔을 때 부사절 접사 써야 되는데, 주절 쪽의 시제는 미래고 부사절 쪽의 시제는 현재 완료가 나오면 after나 after와 비슷한 뜻의 접사를 쓰셔야 돼요. 뭐뭐한 후에. 그게 바로 아까 알려드렸던 after, once, as soon as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after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으로 푸셔야 되는데 시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다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품사 문제죠. innovate, 이건 이제 동사, 혁신시키다. innovative, 혁신적인. innovate 역시 동사고요. innovatively, 혁신적으로, 부사겠죠. 빈칸 앞에 보니까요, 소유격이 보여요. wearable technologies, 소유격은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contribution이라는 명사가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contribution이 소유격 뒤에 나온 명사예요. 그럼 그 앞에 들어가야 될 품사는 뭐 쓰면 될까요? 그렇죠. 명사 앞이니까 형용사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의 innovative, 혁신적인 공헌 이렇게 되겠죠.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A, B, C, D 딱 보는 순간 이게 넷다 접속사입니다. whatever는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 접사, 그리고 whom은 whom은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접사, 그리고 what은 명사절 접사, 그리고 whose는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접속사.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가 어차피 다 접속사이기 때문에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접속사를 쓰게 되면 종수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종수절에 놓여있는 위치가 주절의 주어랑 동사 사이에 위치해 있죠. 영어에선 이렇게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종수절은 거의 99%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따라서 형용사절 접사인 B번의 whom이나 D번의 whose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종수절은 무슨 절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형용사절. 보기에 접속사밖에 없다면 무조건 빈칸부터 가로를 치셔서 종수절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에 온다면 형용사절 접사를 쓰시고요. 그럼 whom인지 whose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원래 whom은 앞에 사람 명사 있을 때 쓰는 거고요. whose는 앞에 사람 사물 뭐가 와도 상관없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름 마크 아이젠버거가 나왔으니까 whom도 되고 whose도 돼요. 이럴 경우에는 형용사절 안을 보시고서 해석해서 원래 맞히는 건데 이렇게 맞힐 수도 있습니다. whom은 반드시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접수할 때는 관계대명사인데 동사의 목적어나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그럼 보시면 동사가 보스트, 자랑하다예요. 근데 목적어가 대략 5억 유저들, 사용자들 이렇게 나왔죠.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는 없죠.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없죠. 목적어가 이미 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whom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whose가 정답이에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거 수업 시간에 풀라고 할 때는요, 해석해서 풀라고 합니다. 해석해서 푸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석해서 푸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 whom 하면요, 앞에 있는 사람과 이 whom이 같은 뜻입니다. 뜻이 같아요. 그래서 whom을 앞에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 마크 아이젠버그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목적어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항상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마크 아이젠버거를 그죠?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첫 번째 사회 네트워킹 웹사이트가 대략 5억 명의 사용자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뭐뭐를이란 말 두 번 나왔으니까. 반면에 whose는 해석을 앞에 있는 명사와 똑같은데 뭐뭐의라고 해석합니다. 앞에 있는 명사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마크 아이젠버그의 첫 번째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는 대략 5억 명의 사용자를 자랑합니다.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D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해석으로도 문법으로도. 14번 문제. 자, 품사 문제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다 found가 들어가니까 found가 동사 설립하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and라는 등위 접사가 있어요. 그래서 under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 쓰고 그 뒤에 나오는 체어맨, 벤자민, 그죠? 후튼 이거하고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체어맨, 후튼 나왔잖아요. 이게 그럼 의미적으로 봤을 때 빈칸에 있는 단어랑 체어맨하고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어맨이 사람이니까 여기도 사람 나와서 명사 중에서 파운데이션은 파운더는 설립자. 그러니까 이게 명사죠. 사람 명사죠. 얘가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Under founder and long-standing chairman Benjamin Hutton. 그렇죠? 그러면 이게 under 벤자민 허튼 해가지고요. 벤자민 허튼의 지도하에서, 그러니까 설립자이자 오랫동안 버텨온 회장인 벤자민 허튼의 지도하에서, 이 사람 아래에서 이 회사가 수백만 불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이제 체어맨과 파운더를 연결한다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아까 A, B, C를 딱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인지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in order to는 뒤에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 거죠. according to의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꼭 명사가 와야 돼요. 수거로 according to 하면 뭐뭐에 따르면 전치사 수거입니다. similar은 형용사예요. similar은 형용사.
allowing은 동명사나 분사라고 보야겠죠. 동명사나 분사.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뒤에 빈칸 뒤에 their customer service rating이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나온 인오덜 투는 나와야 되는 인오덜 투부정사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similarly 소유격 대열 앞에 올 일은 없죠. 형용사는 어디 오죠? 명사 바로 앞에. 소유격 앞에 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비동사 뒤에 보호로. 그래서 similar는 들어갈 수 없어요. allowing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allowing도 가능하고요. 구조상 according to 가능합니다. 어떻게 풀어요? 여기서부터는 네, 해석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해석해서 푸는데 볼게요. Air Transport Association이 최근에 Ranked 25 International Airline 25개의 국제 항공사들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렇죠? 고객 서비스 레이팅 등급에 어떻게 따라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좋겠죠? 그래서 뭐뭐에 따라서라는 according to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allowing을 집어넣으면 문법은 맞지만 해석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틀립니다. 16번 문제. 자, 동사 형태 문제군요. 수동태, 과거 수동태. to relocate는 투부정사. relocated는 미래. relocated는 과거. 그렇죠? 그래서 문장에 동사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Taking advantage of lower property prices, Jackson Media Company ranked to Seattle, Washington next spring. 동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부정사는 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일치 생각해서 하는데 Taking advantage, 잭슨 미디어 컴퍼니가 주어인데 단수가 주어인데 다 단수가 주어일 때 쓸 수 있는 동사예요. 셋 다. A, B, A, C, D. 따라서 수일치 맞출 수 없고요. 여기 봤더니 우연히 next spring, 내년도 봄이 보입니다. 그러면 미래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인 was relocated나 relocated는 전혀 안 맞습니다. 따라서 미래인 will relocated가 맞겠죠. 참고로 능동수동으로 풀 수는 없어요. 왜냐면 relocated는 이렇게 will be relocated 이렇게 써도 의미가 똑같거든요. 따라서 능동수동으로 풀 수 없고요. 시제로 푸는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품사 문제죠. profitability 수익성이라는 뜻의 명사고요. profitable 수익이 되는 돈이 되는 수지 맞는 형용사. profited는 뭐 과거 동사 또는 과거 분사이겠죠. 그 profit이 이제 이익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이익을 얻다. 잘 쓰진 않지만 동사가 있긴 있습니다. 투부정사죠, 이거는.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가야 될 품사.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주어져. Publishing Company's recent decline. 출판 회사의 최근 하락. 전치사 다음에 빈칸 나오고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명사 쓰면 되겠죠. 따라서 명사가 얘밖에 없었네. 수익성 정답입니다. 수익성의 하락. 18번 문제로 갑니다. 18번 문제에서는요, 역시 이제 보기를 딱 보고서 이게, 품사가 좀 다르다는 느낌. 대뇌의 경우에는 등위 접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nd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nd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죠? 그죠? and 뒤에 주어 동사도 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옵니다. 등위 접사처럼. 그래서 뒤에 거랑 앞에 걸 비교할 때 쓰는 거죠. 물론 then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앞에 more 같은 비교급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기 앞쪽에 보면 없습니다. 그죠? 답이 아니에요, 이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는 있어요. then 뒤에. 하지만 비교급을 나타내는 단어가 꼭 있어야 된다. whereas 반면에 부사절 접사. 자, whether는 두 가지입니다. 부사절 접사, 명사절 접사. such는 그러한 형용사.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보시면 뒤에 주어 동사 한번 또 나오죠. 그래서 앞에 주어 동사 명령문으로 시작하는 이제 let이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두 번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접사 써야 되는데 이 문제 푸는 포인트. 자, 앞에 no가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no라는 동사 뒤에 접사 뭐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명사절 접사 쓰세요. 명사절 접사. 그럼 뭐가 답이죠? 그렇죠.
명사절 접사는 whether밖에 해당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요. 알려주세요. Let our waiting staff,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대기 직원들에게 알려주세요. 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9번 문제로 넘어가죠. 역시 품사 문제인가요? 투부정사도 있고, 투부정사. recognizing은 이제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 둘 중에 하나겠군요. recognition은 명사, recognized는 과거 분사. 물론 뭐도 있어요? 과거 동사도 있죠. 자, 일단 이 문장을 읽었는데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사가 지금 있나 없나, 어떤 동사 몇 개 있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just in the last few months has, 뭐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나요? 그렇죠? has가 아무리 봐도 동사의 모습인데 앞에 just in, just는 부사고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last few months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온 거죠? 그럼 동사 has가 나오기 전에 뭐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주어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에서 동사가 나오기 전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주어가 안 나왔는데 동사부터 나왔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EO 제노 엘링턴 이게 주어예요. From 크랭크 스테레오. 크랭크 스테레오 출신의 이 회사 출신의 CEO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이 구조에서는 영어에서는 대부분 이 앞에 있는 이 단어가 본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그러니까 이 has는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 나타낼 때 쓰는 동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본동사는 안 나옵니다. 본동사 언제 나와요? 주어가 끝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본동사 쓰시면 돼요. 그 뒤에 이제 대절 나왔으니까 명사절 나오겠군요. 그죠? 그래서 답이 본동사 써야 되는데 have 다음에 has 다음에 완료 만들어줄 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만들어줄 때 뒤에 뭐 나와요? PP, 과거분사 나오죠? 저 D번에 recognize가 정답입니다. 자, 지금 19번 문장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하려면 너무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그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영어에서는 항상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안 나오는 게 있다면 그거는 명령문밖에,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주어가 아싸리 없는 경우, 주어 없고 동사부터 나오는 경우, 그거 딱 하나 명령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어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 주어가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주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대신 그 주어 앞에 있는 동사는 본동사가 아니라 무슨 동사다? 조동사다. 그래서 조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 뒤에 본동사가 나온다. 그 원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동사, 주어, 본동사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려운 말로 문법 용어에서 도치라고 합니다. 자리가 뒤바뀌어져 있다. 그렇죠? 도치가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거든요. 단지 이 원리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도치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 마지막 20번 문제, 문법 문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역시 비슷하게 쭉 생겼죠? 물론 themselves와 theirs는 둘이 비슷하고 himself와 him은 둘이 비슷하죠. 자, 대명사 경문제인데 빈칸의 자리를 보세요. 아이쿠, 이게 어디야? 클라이언트, 이게 고객이라는, 그죠? 고객이라는 뜻의 명사인데 명사 뒤에 왔어요. 그죠? 명사 뒤에. 명사 뒤에 대명사가 왜 오죠? 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명사 뒤에 대명사가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대명사를 쓰래. 이럴 경우에는요, 이제 일반적인 대명사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들 품사 뭐 쓰고 싶으세요? 보기가 없다면. 보기를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품사 쓰라고 한다면 무슨 품사 쓰고 싶죠? 그렇죠. 아무 문장 구조에 상관없는 부사를 쓰고 싶죠.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부사의 자리에 대명사를 써라 라고 하면
대명사를 써라라고 하면 이땐 다른 거 쓰지 마시고요. 셀프 대명사 쓰시기 바랍니다. 대신 셀프 대명사 쓸 때 주어에 맞춰서. 주어가 누구죠? Executive Managers, 얘가 주어죠. 그래서 셀프를 themselves로 쓰면 됩니다. 도대체 이건 뭡니까? 자, 이건 뭐냐면요. 부사 자리에 쓰는 셀프 대명사는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뭐 했다라는 걸 강조할 때 쓰기 때문에 주어에 맞춰서 셀프 대명사 쓰는 거고, 강조하기 싫으면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부사 자리는 어디죠? 주어와 동사 사이, 그 다음 문장 맨 끝에. 그래서 이 자리에 주어 동사 사이나 문장 맨 끝에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대명사 쓰라고 하면 항상 셀프 대명사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대비 문법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러 인문반 학생들을 위해서, 인문반 대상을 위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만 쫙 모아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를 혼동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처럼 나오면 아주 쉽게 모습이 똑같으면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뭐 after, then, while, what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접사가 나온다든가 생김새 갖고서 구별을 못하는 단어가 나오면 품사 문제를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걸 품사 문제로 알아보셔야 돼요. 자, 수고들 하셨고요. 문법 문제를 다 보신 분들은 혹시 아직 어휘 설명을 안 들으셨다면, 어휘 문제 20문제를 안 보셨다면 어휘 문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